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김용롱 앵커 없이 혼자 인사드립니다. 혼자 하는 오늘인데 유독 다룰 이슈가 참 많이 쏟아지기도 한 오늘입니다. 어떤 내용들 밤사이에 전해졌는지 간략하게 살짝 보고 가도록 하죠. FOMC 결과 소식 전달이 됐죠. 테이퍼링 조건을 향하고 있으나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 소식 전달됐죠. 제로금리 수준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자산 매입 규모 또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고용과 물가의 진전도를 평가한다라는 것을 달면서 FOMC 앞으로 추가적인 회의 속에 테이퍼링 가능성도 열어뒀죠. 월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경제 전망을 상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일단 뉴욕장에서는 혼조 마감이 나타났고요. 우리 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잉과 화이자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다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 내놨죠. 장 마감 이후 시간 외에서는 4% 이상 빠지는 등 변동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쏟아질 거고 쏟아진 실적들을 점검할 건데요. 저희 시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투자 뉴스 7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쪽 이야기 잡아봤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카카오뱅크 이런 쪽 얘기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한동안은 하지 않았었는데 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파격 전망을 내놨죠. 반도체 공급난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그 가운데 아시아권에서 수혜주를 5개 꼽아본다면 삼성전자, TSMC, 노바텍, 미디어텍 등이 들어간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가운데서 목표가 가장 윗단을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만 6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나 OLED 호황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죠. 12만 6천 원. 좋은 이야기라 반갑기는 한데 왠지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선은 8만 전자라도 좀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기대 요소 혹은 우려 요소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우려 요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는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파운드리의 슈퍼사이클이지 메모리 쪽의 슈퍼사이클은 과연 맞을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분명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인텔과 TSMC, 파운드리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러다 인텔에게 따라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죠.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 상당히 좋았습니다. 비성수기인데도 호실적을 내놨고 5G 폰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애플이 기록을 했죠. 스마트폰 부분에서 삼성전자 타격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M&A 성과 삼성전자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반대로 좋은 쪽은 세트 실적, 메모리 업황 괜찮다라는 거,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는데 주가는 못 가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있죠. 다만 다 있는데 비해서 주가는 가도 너무 못 갔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연초만 해도요. 9만전자, 9만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경에 9만님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몇 달간 8만 원대, 8만이 상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또 떨어지면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심정은 땡칠이 느낌입니다. 땡칠이를 탈피하고 8만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이고요. 여전히 개인들은 7월에도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다음 차기작 폴더블폰 언팩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펼칠 준비를 해달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도 펼칠 준비 좀 해주시오. 이렇게 답하고 싶은 상황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여쭤볼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나름 올려잡는 크레딧 스위스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어제 삼성은 올랐으나 하이닉스는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증권사 6곳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부터 실적의 근간이 됐던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내년 2분기에나 조금 나아질 것이고 하이닉스 당분간 좀 고초를 겪을 거야 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미래에셋, KB, NH, 신한, 하이투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목표가를 낮춰 잡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반도체 1, 2위 주가로만 놓고 보면 상당한 굴욕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 가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죠.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가볼까요? 어닝 시즌입니다. 소식은 반갑고 주가는 아쉬운 기업들을 어제 한번 추려봤는데요. 어제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이었죠. 그중에서 올해 주가가 조금 아쉬웠던 기업들을 모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OCI가 분기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고 업황 수요가 괜찮았다라는 건데 연간 어제까지의 주가 상승률 보면 30% 정도 상승이었죠. 다만 이게 연초에 다 올랐고요. 지금 몇 달간 행보하는 흐름이 OCI 나타납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죠. 삼성전기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MLCC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좋았다라고 하고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주가 상승률 5%, 못 올랐으니 더 가질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삼성물산은 다른 건설주들은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상사와 패션 부분이 좋았습니다. 건설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상사와 패션에서 만회해주며 후실적을 냈죠. 올해 주가 2%. 아모레퍼시픽은 영업이익 18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컨센은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냈는데요. 14%의 상승 기록했고요. LG 디스플레이 4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아직은 윗단이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올해 주가 상승률 21%.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앞서 SK하이닉스 이 목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살짝 수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미래에셋에서 16만 5천 원,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13만 5천 원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KB에서도 19에서 16, NH 17에서 15, 다들 조금씩 만 원, 15,000원 이렇게 낮춰 잡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주가에서 이렇게 친다면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잠시 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까지 봤고요. 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 하나 더 열어볼까요? 게임주입니다. 어제 게임주 줄줄이 내려갔죠. 플레이위드 5%, 룸투코리아, 위메이드, 네오이즈, 넵튠, M게임, 한빛소프트 줄줄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고 찾아본다면 중국발 리스크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중국의 사업의 좀 영역을 갖고 있는 게임사들 타격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영향 조금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맥스트가 상장하고 따상상을 기록하면서 메타버스 종목에서 맥스트를 제외하고 모두들 상승폭이 다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종목에 게임주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게임주 함께 내려가는 움직임이 보였다 정도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흐름을 보면요.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더 강하게 주는 듯 했다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 어제 그리고 그 전날 나타난 겁니다.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닥이 1% 이상 어제 밀린 데는 아마 게임주의 하락이 주요했겠죠. 올해 좀 나름 괜찮은 흐름을 기록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시 방향이 살짝 꺾이는 것. 여기서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지 진입이 가능할 건지 그리고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 건가 잠시 후에 차장님과 전략 챙겨볼 겁니다. 게임주 선택하실 때는 지금으로서는 업황을 두고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게임은 언제나 그랬듯 각자 도생입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 성장 주목해야 되고 신작 개별 일정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들 늘 얘기를 하죠. 다만 게임주의 지금 시점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영향은 다소 미미한 섹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고른다면 나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지금부터 이 모든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투자뉴스 7 오늘 전략 챙겨주실 분 화면으로 확인하셨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어 박재영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영롱 앵커가 없어야 이렇게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네요. 저희가 오늘은 투자뉴스 아이템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보다 먼저 차장님의 제영 스픽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차장님께서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정리하고자 하신 것 같은데요. 중국 규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누릴 만한 업종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이야기 좀 다뤄보죠. 중국 규제 이슈, 중국장의 출렁임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여파로 봐야 될지 시장 자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금요일부터 시작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에 홍콩 지수가 10% 넘게 급락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10% 정도 하락을 하면 조정이라고 하고 20% 이상 떨어지면 이제 추세가 좀 바뀌는 거라고 네. 시장에서 많이들 보기 때문에 3일 만에 시장 하락한 거는 어제는 그나마 반등을 했으니까 다행인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포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전장의 강세를 보이다가 중국 증시 열리면 또 하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걱정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틀간에 700조가 증발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중국 워낙 이제 시장이 크니까 네. 일단은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업체들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된 거는 아마 디디 추싱이 중국 정부가 미국 상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장을 이제 강행하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마인 회장이 끌려가고 그런 이야기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극에 달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도 이제 이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의 말을 안 듣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저런 업체들, 그다음에 사교육 업체들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첫 번째는 이건 중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네. 중국 내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인 26일 날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자면 굉장히 험악한 말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전까지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미국은 중국의 물건들을 많이 사가거든요. 근데 중국의 물건들에 관세가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관세가 물가를 높이는 영향을 한다라는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위급 회담까지 하고 재무장관이 저런 이야기 했으면 관세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사실 시장 살짝 했었는데 딱 만나고 보니까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웠다. 이거는 대외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내부의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조금씩은 아니죠. 작년 11월부터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발표된 중국의 공업이익 증가율이요. 20%. 20%면 어떤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 공업이익 증가율이 1월, 2월에는 178%였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6개월 6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피크아웃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6개월 연속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면 왜 인민은행이 그 지준율을 내릴 정도로 다른 데는 다 금리 올린다라고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준율을 내릴 정도로 중국 경기가 심각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중국 증시의 하락 요인인데 이거 다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시진핑이 손바닥만 뒤집으면 이건 해결되는 문제죠. 길들이기가 끝나면. 네, 중국 내부의 문제고. 두 번째 대외적인 무역 전쟁은 재작년부터 있었던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네.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장관급 회담도 아니고 차관급 회담에서는 사실 치고받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중국의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 이렇다 할 부양책을 쓰지 않았거든요. 코로나에서 너무 빨리 회복돼서 네. 오히려 이제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준율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박살난다? 그러면
중국 정부도 아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보면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지나친 비관론을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해 주신 건데, 그럼 반사 이익을 누릴 업종에 대한 타이틀을 한번 가보죠. 어느 쪽이 중국의 이런 흐름에 괜찮을까요? 중국이 계속 이제 자국 기업들을 압박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게 압박하는 기업이 있으면 살려주려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부과를 받겠죠. 어딘데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이 말썽꾸러기예요.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오히려 더 엄마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요. 첫째가 말 안 들으면 둘째가 이뻐 보여요. 차장님 자녀 두 분. 그렇죠. 네.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는 둘 다 예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IT 소프트웨어, 뭐 빅테크나 이런 쪽 사교육 쪽 계속 누르고 있는데 반대로 키워주려는 쪽도 있습니다. 5G나 이런 거. 지금 중국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농민들이 배를 굶고 있는데 일을 시켜야 되는데 도시로 이주를 시켜도 시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런 것들 통신망 깔고 인프라 깔고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신 쪽은 근데 뭐 미국에서 많이 제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더 핵심인 거죠. 미국에서 제재를 해서 화웨이가 다른 쪽으로 못 돌리면 자국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자국의 통신망을 많이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웨이가 그걸 깐다고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통신 장비주는 뭔데요? 그런 쪽의 장비주들이 공부해 보면 있겠죠.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안 해왔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나 솔리드나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5G 쪽이 올해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은 그만큼 좀 싸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는 시기에는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제 3분기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정받을 타이밍이 온 것 같거든요. 지수도 신고가고.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많이 못 오른 종목들, 최근에 게임주가 그렇게 강했던 이유도 이제 그런 쪽이었고, 그래서 아까 그림이 잠깐 나왔는데 중국이 홍콩이 이제 뭐 3거래일 동안 10% 빠지는 동안 통신 장비 업체들은 주가가 좋았거든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 무너진다고 다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일단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5G 통신 장비 쪽이고, 뭐 우리도 뭐 RFHIC나 이런 쪽은 이제 중국으로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못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5G 장비 쪽일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 조금 다시 포트 편입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관련 이슈 짚으면서 인사이트 제공해 주셨고요. 저희 이제 이슈 넘어가 보죠. 첫 번째 투자 뉴스 전략은 반도체 투톱 이야기입니다. 어제 또 삼성전자는 소폭 올랐으나 SK 하이닉스는 또 떨어졌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CS에서 12만 6천 원 간다 이런 얘기 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많이 지쳐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그러다 보니까 이 12만 6천 원이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는 뭐 삼성전자가 계속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겠죠. 근데 저는 한 5월경부터 계속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을 좀 톤다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연초에 설레발 쳤던 슈퍼사이클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뭐 반도체 쪽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좀 삼성전자 투자에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분명히 3월, 4월 이제 작년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나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네. 디램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2018년도에 뭐 그렇게 2017년도 돈을 잘 벌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게 꼬꾸라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사이클이라는 게 특히 이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재거든요.
뭐 그 CPU나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재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이면 한번 무섭게 옵니다.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하이닉스도 봤더니 뭐 뒤늦게 목표가 다 낮추던데 네. 그거 사실 4월, 5월 디램 가격을 봤으면 대충은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측이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뒤늦게 또 목표 가격이 낮춰져서 실적 좋은데 왜 목표가 낮췄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앞을 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 조금 걱정스럽고 외국계 수급이 계속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팔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외국인이 위험 자산에서 조금 이제 발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파는데 삼성전자를 안 팔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되면 대형주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수급상으로.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려면 일단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됩니다.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거든요. 달러가 강세여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라면 그럼 지금 시점에 팔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누가 팔 수 있겠어요? 1월에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죠. 네. 1월에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내가 주식을 길게 할 거면 삼성전자를 안 들고 가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정은 좀 필요하다. 내가 뭐 9만 원에 샀으니까 버텨야지. 그럼 5년, 10년? 이런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좋은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하면 다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20% 정도 비중 조정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 뭐 개인 투자자의 고민이 가장 깊은 분야였을 것 같아요. 전략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슈 가보죠. 코로나19에도 대기업들이 나름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뭐 기저도 있고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 좀 픽해서 정리한 내용들은 올해 주가가 아쉬웠던 기업들 중에 실적이 나름 괜찮았던 건데 그 가운데 차장님이 보실 때 요거 괜찮은데? 사볼만한데? 하는 거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 이제 삼성전기랑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보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뭐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삼성전기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도 약간 이게 변동성이 좀 있고 사이클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둘 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작 스마트폰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삼성전기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이 MLCC 쪽인데요. 네. MLCC 쪽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사업부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또 MLCC 사이클이 한번 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MLCC 엄청 삼성전기 좋고 사마콘 돼서 막 날아다니고 할 때 이제 그런 사이클이 또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지금 IT나 가전 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MLCC는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동차 쪽도 정상화 될 것이다. 자동차가 정상화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수년 전에 MLCC 사태가 촉발하게 된 게 무라타가 우리는 일반 MLCC 안 만들고 차량용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된 거거든요. 네. 자동차에는 MLCC가 뭐 더 비싼 게 들어가고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MLCC 시장 굉장히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량용 MLCC에서도 삼성전기도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2위 업체니까 무라타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사업 컨퍼런스 콜 할 때도 하반기에는 차량용이 좋아지면서 MLCC가 계속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회사 입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장이 늘어나고 하면 차량용 MLCC의 성장은 계속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자동차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테슬라 실적을 보면 테슬라 어닝 발표를 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한 이야기가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자신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1분기 때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는 설계를 변경해서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2분기에는 완전히 톤 다운돼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최근에는
좀 맞아요.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 이 차량용 반도체 문제 해결될지 여부를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어닝 시즌 내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반기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이슈는 좀 짤막하게 가볼게요.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게임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영향이 있었잖아요. 뭐 대형 게임주들이야 낙폭 크지 않았습니다만 게임주 업황에 대한 시각과 좀 지금 시점에서 흔들릴 때 담아도 되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게임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고요. 오. 이제 최근에 하락한 이유는 어제 크래프톤의 기간 경쟁률이 250대 1이 나왔어요. 250대 1이면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대형 공모주들의 경쟁률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뭐 1800대 1, 네. 1700대 1 이렇게 보던 기간 물론 이제 수요 예측이긴 하지만 너무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관이 바라보는 게임의 업황을 좀 엿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거 아니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크래프톤이 상장된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워낙에 덩치도 크고 4조 공모 금액이 4조가 넘죠. 4조가 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게임주를 20% 가지고 있는데 크래프톤이 상장했어. 그럼 크래프톤은 안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삼성물산을 빼고 크래프톤을 담을까요? 삼성전자를 빼고 크래프톤을 담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게임주를 빼고 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크래프톤이 어떻게 상장하고 그 다음에 뭐 흥행을 하는지를 좀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게임주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가 8월달에 뭐 신작이 나오니까 뭐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주가가 낮은 상태면 또 싸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NC소프트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의견까지 살짝 나눠봤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이슈 정리되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점검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투자뉴스 7 전략 챙겨주셨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